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냥 뭐 겨울비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내리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자연의 음식,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먹으라라고 강조했어요. 오늘은 먹는 게 아니고 생활, 거주, 주거 공간인 집에 관한 이야기. 가공 건축물이 아닌 자연 건축물에서 살아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내용, 집에 관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 유럽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분석한 거예요. 지금 뭐 현대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그거는 인성 교육이 잘못된 이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해서 어긋난 아새끼들이고, 또 하나는 식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청소년 폭력 사건,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유럽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건축자재, 콘크리트, 뭐 철골 구조, 유리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을 휘발시킨 화학 건축 자재로 지어져서 그것들이 아이들의 불안의 원인이 됐더라. 그래서 새 학교 증후이란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에콜로지라고 하는 생태학, 이 팀들은 세계에서 처음 보는 증상이다라고 이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민간 연구단체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경고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 뭘 쓰여 있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지상주의의 경제는 곧 파멸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주택에 사는 사람에서 새 집에 새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몸 상태가 나쁘더라. 그래서 이건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라고 문제를 이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전에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두통, 충혈, 천식, 알레르기, 불안감, 권태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건축물 소재를 보니까 전부 다 석유화학 제품으로서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증발해서 전부 다 실내 건축물 장식한 거죠. 증발해서 실내에 떠돌아다니면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다. 그래서 그걸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 피부염, 알레르기 생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새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폐 기능, 공기를 떠다니까 폐 기능이 약해져서 남자, 여자 공이 우리나라 폐암 발생 1위, 또 폐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건물의 사무실 근무자도 역시 호흡곤란, 천식, 두통 증상이 다양하더라. 그래서 그걸 빌딩 증후군이라고 또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이 번지름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연의 둥지를 틀고 있는 이런 자연 동물들의 이런 보금자리에 눈을 돌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감싸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건축물들은 건축가가 없어요. 건축가가 없어. 그런데도 그 자연의 생물들은 건강하게 병 없이, 병원도 없이 잘 살아가더라 이게. 그리고 건축물 자체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 사는 가족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미국의 자연 건축물 운동의 리더 데이비드 피어슨이 쓴 책에 3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추럴 하우스라는 책, 내추럴 가든, 그다음에 힐링 아키텍처라는 그 내용의 이 책 내용을 보면 건축물은 최종적으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꿀벌집, 먼저 빨리 꿀벌이니까 또 벌꿀집이라고 어떤 놈이 그래서 꿀벌집이나 벌꿀집이나 그게 그거지. 그럼 돼지 족발은 왜 딴지를 안 걸어? 아니 쓸데없는 놈들 별 해괴망측한 그런 데다 그냥 질문을 그냥 질문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벌꿀집이나 꿀벌집이나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최종적으로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 그다음에 가족이 생활할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지어지면 안 되는 주택도 있어요. 그게 조립식 주택이에요. 조립식 주택. 그다음에 이 석유 제품으로서 생산된 플라스틱 같은 걸 소재로 한 집이에요. 이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459가지의 화학물질이 사용이 돼서 발암성 중추신경의 독성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해 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거리에 있는 거 뭐예요? 아스팔트도 전부 다 그 석유에서 뽑아낸 마지막 제품들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떠냐 이게. 우리가 하루 먹고 이렇게 먹는 음식의 양은 한 2kg 정도 돼요. 그런데 하루 숨 쉬는 양은 10kg 정도 돼요. 5배가 높아요. 근데 공기 내에 화학물질, 새로운 건축물에서 나오는 이런 공기 떠도는 이런 오염된 공기 물질들을 우리가 콧구멍을 통해서 폐로, 그러니까 폐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하다 이게. 거리의 공기, 환기도 안 된 실내 공기, 순환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놓고 그냥 환풍기, 그 온풍기 틀어대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 질환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폐암 발생률도 1위야. 남자 여자 전부 다 폐암 발생 1위. 또 사망률도 1위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집 증후군, 새로 번지름하게 거기에 뭐 가구 휘황찬란하게 하고 머시머시한 거 이거 전부 다 그건 어찌 보면 새집 증후군, 발암물질 덩어리, 어찌 보면 발암주택이라고 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네마 대학의 나카오 데스야 교수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평균적으로 콘크리트 주택에 사는 사람일수록 목조 주택보다 9년 일찍 죽는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쥐를 콘크리트 내에서 콘크리트 그 건물 내에서 키우니까 93%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로 만든 이러한 쥐에서 이 목재로 만든 이런 둥지에서 사는 쥐보다 6배나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또 분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콘크리트가 체열을 빼앗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콘크리트가 체열을 빼앗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 여기서 우리가 열을 내는 것들을 뽑아가더라고요. 그걸 갖다 냉복사라고 그래요. 냉복사. 그래서 사람이 차가운 곳에 오래 노출되면 열을 뺏겨서 결국 죽는 거예요.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 호흡이 부족해서 차가워서 얼어 죽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콘크리트만 그런 게 아니고 높은 지대에 올라갈 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열을 뺏기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빼앗기면 이 냉복사를 해서 체온을 빼앗기면 면역계, 신경계, 호르몬계가 모두 약해서 감염증이나 암에 걸리기 쉽다라고 정리한 거예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여기 철골 구조, 그 다음에 유리창 이런 데로 열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같은 건 복층유리라 그러죠. 그걸 뭐 페어텍스라고 페어글라스라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플라스틱 화학 제품의 냄새, 휘발성 냄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 책,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새 옷, 새로운 장난감, 뭐 이런 거, 뭐 어떤 것들 다 보면 다 휘발성 냄새가 나요. 그게 다 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담배를 펴서 뭐 폐가 망가진 사람은 1%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99세까지 담배 하루에 2갑씩 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 새 차, 새 집, 새 책, 장난감 그냥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이게. 그게 폐 기능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된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냉복사, 새 집 지어진 것에 대한 공기의 문제도 있지만 콘크리트에서 뽑아가는 냉복사도 큰 원인이다. 그래서 폐질환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 폐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주목해야 될 주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들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목조 주택이에요. 그 허리케인 막 딱 하면 그냥 집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속으로 그랬어요. 저도. 아니 저거 시장 이 콘크리트로 지면 허리케인 와봐도 꿈쩍도 안 하잖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조 주택을 지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조 주택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냉복사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바닥에 그나마 또 카페트 깔아서 열을 뺏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신발 신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으로 이 주택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했던 거예요. 괴기 먹는 거 이거 떠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 집에 대한 거 너무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건 최고의 보금자리는 구들장 뜨뜻하게 뗀 황토흙 벽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게 최고야. 그리고 아니면 목조주택이에요. 산속의 토담집, 최고의 좋은 건강집, 건강 힐링하우스예요. 아파트에 보면 새 건물 새로 져가지고 휘황찬란해. 거기다 또 바닥 대리석으로 깔아, 식탁 대리석으로 깔아, 그 싱크대 대리석으로 깔아. 그게 냉복사.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는 거. 벌써 차갑잖아. 어? 뭐 거기에 열이 들어가. 또 침대도 또 뭐 그걸로 한다며. 뭐 열이 들어가게 뭐 한다고. 돌 자체가 냉성이에요. 아시겠어요? 돌 자체가 냉성이야. 그리고 이 바닥, 벽면, 싱크대, 바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로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을 시간에 또 자는 시간에 거기다 열 주나? 그것이 전부 다 냉기. 사람 체열을 전부 다 뽑아가는 냉복사열을 전부 뽑아가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중충하게 이렇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 집보다는 유독물질의 독소가 최소한 3년 넘어야 됩니다. 길게는 8년에서 10년 정도 지어진 집이래야 돼요. 그리고 차량 배기가스 공해, 그 다음에 이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적은, 가능하면 교통이 불편한 곳에 8년에서 10년 된 집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 방위학상으로 동향, 동남향, 남향집이라면 더 좋아요. 그런 집이 가장 좋은, 살기 좋은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아파트, 새 집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리석 깔았다고 휘황찬란하게 그것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 체열, 냉복사, 열을 빼앗겨서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몸속에 또 벽에서 나오는 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가장 좋아요. 벽지도 이왕이면 2겹, 3겹으로 바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자연주택, 그 다음에 이 현대 새집이 그렇게 부러워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취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새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새 집중에서 벗어나는 이런 고민하는 것도 또 건강하게 사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것이 최고요. 왔다시오 짱입니다. 화이팅!